사진 한 장으로 모든 시선이 멈춥니다. 도쿄 아사쿠사 거리에서 기모노 여성의 진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관광 사진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기념 사진으로 끝납니다. 도쿄 아사쿠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지 반응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야후 재팬 댓글란에서 2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 왜 같은 기모노인데 저 사람만 모델처럼 나오지? 이 댓글 하나가 일본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옷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간대, 계절, 포즈, 시선 방향, 그리고 뒷모습 전략까지 전부 계산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그 계산법을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기모노 렌탈샵 직원이 손님한테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정보들이에요. 왜냐고요? 이걸 알면 짧은 시간에 최고의 사진을 건져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예약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탈샵 입장에서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현지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지적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간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사쿠사 기모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침이에요. 특히 오전 9시 이전, 이 골든타임이 존재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사람도 적고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그림자가 거의 사라집니다. 피부도 더 밝고 화사하게 보이고요. 반대로 낮 얼리분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최악이에요. 빛이 위에서 내리꽂히면서 얼굴이 넓어 보이고 기모노 색감도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특히 흰색 계열 기모노는 이 시간대에 색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현지 사진 스튜디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예약을 아침으로 몰아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사진 후기 사이트에서 10,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아침이랑 오후 사진이 완전히 다르다. 이 댓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대 선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도쿄의 경우 봄과 가을, 오전 9시에서 9시 사이 자외선 지수가 다른 시간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고 사진에도 좋은 시간이 바로 아침인 거예요. 이거 정말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은 계절 이야기입니다. 아사쿠사에서 기모노가 가장 잘 받는 계절은 봄과 가을이에요. 봄에는 벚꽃의 연한 분홍이 기모노와 섞이면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과 기모노 색이 대비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름은 오히려 사진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땀과 습도 때문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특히 도쿄 여름은 습도가 80%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기모노 특유의 단정함이 희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현지 여성들은 여름에는 머리 뒤쪽 묶음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이 스타일이 더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기모노의 뒷목선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주거든요. 여름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 스타일을 꼭 참고해두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진 잘 나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사실 여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과 어떻게 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첫 번째 핵심 포즈는 걸어가는 뒷모습입니다. 왜 뒷모습이 중요하냐면 얼굴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모노는 구조 자체가 뒤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리 라인과 오비, 그러니까 기모노 허리 리본이 뒤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는 기모노보다 뒤에서 보는 기모노가 훨씬 기품 있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 촬영자들은 일부러 뒤에서 따라가면서 찍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2만 개 가까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는데요. 얼굴 안 보여도 분위기가 완성된다. 이게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실제로 수없이 검증된 촬영 전략이에요. 그 다음 포즈는 살짝 고개 돌리기입니다. 완전히 정면이 아니라 30도 정도만 돌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각도는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화면의 시선을 끌어줍니다. 너무 정면이면 그냥 관광 사진 느낌이 나고 너무 옆으로 돌리면 감정이 사라져버리거든요. 30도. 이게 마법의 숫자예요. 쇼트 편집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한 프레임 안에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30도 각도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도 한 장의 사진이 영화 스틸컷처럼 바뀌거든요. 그 다음은 손 포즈예요.
손을 아무렇게나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소매를 살짝 잡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 하나로 여성스러운 흐름이 생기고 기모노 소매의 곡선이 살아나거든요. 일본 현지 댓글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손 위치 하나로 사진급이 달라진다. 이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촬영 현장에서 나온 팁이에요. 덧붙여서 전통 우산인 와가사를 들고 찍는 포즈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산을 들면 손 위치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전체적인 구도가 완성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아사쿠사 렌탈샵에서 우산 추가 대여를 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효과 때문이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기모노 색을 그냥 예쁜 기준으로 고르는데요. 사실 기모노 색은 단순 취향이 아니라 얼굴 보정 시스템이에요. 현지 렌탈샵은 이걸 알고 있고 고객에게 색을 추천해 줍니다. 밝은 피부톤이면 연한 하늘색이나 분홍이 잘 맞아요. 이 색은 빛을 반사해서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반대로 조금 어두운 피부톤이면 짙은 남색이나 와인색이 유리합니다. 이 색은 얼굴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충격적인 게 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냥 예쁘다고 고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찍어도 사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현지에서 추천해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사진 퀄리티가 한 단계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또한 기모노 무늬도 중요합니다. 큰 꽃 무늬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잔잔한 패턴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도 렌탈샵에서 추천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직원이 알고 있지만 먼저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은 메이크업 이야기입니다. 아사쿠사 기모노 메이크업은 평소 일본 데일리 메이크업과 달라요. 핵심은 과하지 않은 혈색입니다. 립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기모노와 충돌이 생기거든요. 눈 화장은 또렷하지만 두껍지 않게, 아이라인은 길게 빼지 않고 눈매 안쪽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현지 여성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서 렌탈샵에서 메이크업 패키지가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나오는 사진의 대부분은 사실 옷보다 메이크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옷이 아무리 예뻐도 메이크업이 기모노와 안 맞으면 사진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관광객이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실제로 일본 뷰티 전문 사이트에서 기모노 촬영 메이크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혼자 메이크업하고 찍은 경우 평균 만족도가 52점이었고 렌탈샵의 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한 경우 평균 84점으로 나왔다고 해요. 309점 차이. 어마어마하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메이크업 패키지는 꼭 선택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숨은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사쿠사 촬영 동선이에요. 많은 사람이 센소지, 그러니까 아사쿠사의 대표 사원 앞에서만 찍습니다. 물론 배경은 좋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항상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낮 시간에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시선이 분산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 사진은 골목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적고 조명이 부드러운 골목에서는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사진 전체에 스며들어요. 센소지 주변의 작은 골목들, 특히 나카미세 거리 옆 골목들은 아직까지 덜 알려진 포토스팟이에요. 이 골목들을 먼저 공략하세요. 그래서 프로들은 메인 거리보다 옆 골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일본 사진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절대 모델처럼 안 나온다. 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백 번의 촬영 경험에서 나온 팩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포즈보다 이동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많이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찍는 거죠. 걸음 속도, 표정 변화, 시선 방향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처럼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와요. 정지된 사진보다 훨씬 생동감이 살아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인 기준으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 관광객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최대한 많이 찍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현지 트렌드는 반대입니다. 짧게 많이가 아니라 적게 찍고 완벽하게 해요. 이 차이가 최종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진 전문 커뮤니티에서 최근 화제가 된 데이터가 있어요. 아사쿠사 기모노 체험을 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사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8%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62%는 기대보다 사진이 안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두 가지였어요. 시간대 선택 실패와
포즈 준비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이미 그 62%와는 완전히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사쿠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약 23%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골목과 시간대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아사쿠사에서 기모노 체험 예약률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라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만큼 관심은 높은데 실제 결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낮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아사쿠사 일부 구역에서 관광객 과밀을 막기 위해 특정 골목 진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부야에서는 할로윈 시즌 특정 구역 진입 제한이 이미 시행됐고 아사쿠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골목을 돌아다니며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즉, 지금이 아사쿠사 기모노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현지 커뮤니티에서도 이 주제로 지금 가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사쿠사 기모노 사진에서 성공하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시간은 아침 9시 이전, 계절은 봄과 가을, 포즈는 뒷모습 중심으로 30도, 고개 돌리기, 색은 피부톤에 맞는 얼굴 보정 기준으로, 선택 메이크업은 혈색 중심으로 렌탈샵 패키지 활용, 동선은 센소지 옆 골목 중심으로 이동 촬영. 이 6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사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아사쿠사에서 찍은 사진은 기술 싸움이다. 이 댓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은 이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결국 기모노 사진은 운이 아닙니다. 설계예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여행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찍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사쿠사에서 정면 사진과 뒷모습 사진 중 어떤 걸 더 남기고 싶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6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먼저 써보고 싶은 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현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